기자수첩 Y뉴스로 넘어가 보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기자수첩 Y뉴스 주제는 뭔가요? 오늘 날씨가 꽤 추웠죠. 많이 추워요. 예, 이렇게 우리나라 참 정치도 꽁꽁 얼어붙어 있는데 오랜만에 좀 반가운 밝은 뉴스가 있었어. 그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밝은 뉴스 정말 반갑습니다. 어떤 뉴스인가요? 지난 25일 별시한 최명신 장군의 얘기인데요. 예. 비록 돌아가신 분의 얘기이긴 하지만은 타이 귀감이 되는 모습이어서 그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정말 훈훈한 뉴스가 이분한테 많이 쏟아지더라고요. 그렇죠. 살아서는 전쟁 영웅이었고 죽어서는 참 군인으로 후배들의 귀감이 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예. 좀 우리 사회가 돈이나 권력, 명예를 좇는 그런 모습만 넘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데서 상당히 참 귀감이 될 만한 일인 것 같아서 최명신 장군이 특히나 이 사병묘역 안장을 본인이 희망해서 유언대로 이렇게 이제 실현이 됐거든요. 그렇죠. 예. 최명신 장군. 예. 예비역 장성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사병들 묘역에 안장되게 된 거죠. 결정이 된 거죠. 예. 오늘 그 잠시 뒤에 연결식 10시에 연결식 있고요. 예. 그리고 오후 3시에 이제 그 안장식이 거행이 되는데요. 화장을 예. 거쳐서. 예. 근데 그 장군 묘역이 아니고 사병 묘역에 안장이 됩니다. 언제부터 이분이 이렇게 사병 묘역 안장을 원해 오신 겁니까? 상당히 오래된 일이라고 합니다. 최 장군을 20년 넘게 보좌해온 정재성 보좌관, 예비역 대위, 예비역 육군 대위 출신인데요. 예. 오래 전부터 전우들 곁에 묻히겠다는 얘기를 해왔다. 그 얘기를 들은 지가 한참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재성 보좌관은 그 최 장군이 다른 장군들과 달리 월남전 사령관을 하면서 많은 장교와 사병들이 전사했지 않습니까? 5천여 명 넘게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항상 마음 아파하면서 나는 목숨을 부지했는데 이 친구들은 여기에 묻혀 있다. 내가 죽으면은 여기에 전우들과 같이 묻혀야 되겠다. 그런 바람이 늘 있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인에게도 그런 말을 많이. 예. 부인도 하셨죠. 뭐 그런 얘기를 전했습니다. 집이 동부 이천동에 있는데 예. 그강 건너면은 현충원이잖아요. 국립현충원. 동작동이잖아요. 그러면서 사랑하는 부하들 곁에 묻히고 싶다. 병상에서도 돌아가시 전에 병상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다고. 병상에서도 나는 예. 사병들 사이에 묻힐 거다. 사실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장군인데 어떤 특정한 계기가 있었다고 하나요? 정재성 보좌관은 애국심과 부하 사랑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재성 보좌관 얘기 잠시 들어보시죠. 첫 번째 이유는 이 양반이 다른 지휘관을 들어서 전쟁을 경험하신 분 아닙니까? 6.25 전쟁하고 월남전을 다 실전을 경험하신 분입니다. 이 양반은 자기가 생사의 갈림길에 있던 게 한두 번이 아닌데, 그러니까 그 전사자에 대한 그 애절함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현충원을 찾아서 부하들의 묘비를 붙잡고 통곡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내가 죽으면 여기에 묻혀야 되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 사병들 묘역하고 장군 묘역하고 차이는 얼마나 나는 건가요? 장군 묘역이 한 8평쯤 됩니다. 예. 그리고 사병 묘역은 1평, 장교나 사병 묘역은 1평입니다. 8평과 1평, 8배 차이고 그 사이도 널찍널찍하게 띄어져 있는 것과 좁게 붙어 있는 것도 8배 차이가 나고 이제 가장 큰 차이는 사병들은 다 화장을 해서 유골만 묻히게 되고 그렇죠. 팽팽하게 돼 있고요. 그렇죠. 장군 묘역은 이제 봉분을 만들 수 있고 시신 안장이 가능하다는 예. 차이가 꽤 크죠. 크죠. 국방부가 공식 보도 자료를 냈는데 거기에도 장군으로서의 혜택을 포기하고 이런 표현이 있을 정도니까. 그래요. 근데 이분이 이제 사실은 살아서는 전쟁 영웅, 죽어서는 참군인, 칭송을 받는 정말 아주 보기 드문 분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실제 생활에서 어떤 규감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쟁 영화나 이런 걸 보면 장군들이 꽤 권위야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최 장군은 평소에도 군이나 의전 이런 데 연연하지 않는 청렴한 생활을 살아왔다. 이렇게 후배들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육군 공보과장을 맡고 있는 전병규 대령은 예편 이후에 국방부나 육군 등에서 강연을 하거나 방문하는 일이 있을 때 권위를 내세우거나 특별한 의전을 요구하거나 그러지 않았다. 그런 모습들이 후배 군인들의 귀감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최명신 장군이 2003년 PKO 파병 장병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베트남전 경험을 이제 후배 군인들에게 설명을 하면서 대민 작전을 나갔을 때 부하들에게
베트콩 100명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주민 양민을 보호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강조했다고 합니다. 주민을 보호하라. 예. 그러니까 최명신 장군이 한국 전쟁과 베트남 전쟁에 참여해서 혁혁한 무공으로 태극 무공훈장, 충무 무공훈장, 화랑 무공훈장, 을지 무공훈장 등의 훈장을 여러 개를 받을 정도로 전쟁 영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쟁 영웅이 일반 생활에 돌아와서는 사실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최 장군은 일반 삶에서도 후배 군인들이나 다른 국민들의 타의 모범이 되고 기감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마 그래요. 독실한 크리스찬으로서 아마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렇게 증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절히 사병묘역 안장을 원해 왔는데 그 결정하는 과정이 쉽진 않았다면서요. 그러니까 그 최명신 장군이 그 별세하기 전에 이미 가족이나 측근들은 그 유언의 뜻에 따라서 그 사병묘역 안장을 하겠다는 걸 뜻을 국립현충원에다가 이제 알리고 했는데 법과 규정,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상당히 난색을 표명하고 안 됐다고 합니다. 사병묘역으로 가는 것도 쉽지 않군요. 그러니까 규정에는 이제 이게 장군묘역, 장교묘역, 병사묘역으로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렵다 이렇게 난색을 표명했고 어제 아침까지도 그렇게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오전에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이 전화를 해서 부인 문정인 여사에게 전화를 해서 돌아가신 분의 유지를 따르는 것이 예의라고 박근혜 대통령이 말씀하셨다 이런 얘기를 전했다고 합니다. 이 결정은 국방부가 결정한 것이 아니고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결심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후에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빈소가 마련된 서울 아산병원을 찾아서 공식적인 정부의 결정을 전달을 했는데 김 장관이 고인은 군의 정신적 지주였다. 그리고 파월 장병들과 같이 묻히고 싶다고 유언해서 그 유지를 받들기로 했다. 이런 뜻을 전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오늘 장례식이 있고 결국은 사병들 곁으로 이분이 돌아가십니다. 지금 청취자 8672님이요. 베트남전 참전할 때는 사병들의 발 무좀까지 이분이 하나하나 확인하셨다는 얘기도 있다고. 정말로 부하들을 사랑하는 참 지도자였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박정희 전 대통령 유신 개헌에도 이분은 반대했다면서요. 5.16 군사 쿠데타의 주역이거든요. 그리고 5인 혁명위원회 멤버로 선임이 돼서 국가재건 최고회의 감찰위원장으로 발탁이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분은 뭐 정치권이나 관계로 나가지 않고 다시 군으로 복귀를 해서 65년에 주월 사령관 겸 명호 부대장으로 임명이 돼서 한 4년 가까이 베트남전에서 한국군을 지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72년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집권 연장의 뜻을 보이면서 개헌을 하고 군의 뜻을 모아달라 이러니까 반대를 했다. 신의가 정치인의 생명이라면서 강하게 반대를 했고 그 때문에 대장 진급에서 탈락을 해서 예편을 했습니다. 그래요. 정말 강한 분이네요. 그 그렇죠. 당시의 상황에서 군인이 장군이 그 유신에 반대한다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정말 그러니까 아니었을 텐데. 측근으로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물론 뭐 이제 중장까지 진급했고 또 전역 이후에는 그래도 스웨덴과 그래서 브라질 대사를 역임하면서 외교관 생활을 할 정도로 어쨌건 직언을 하고 강직하고 청렴했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최명신 장군 어제 하루 종일 뭐 인터넷에 실시간 검색어 1, 2위 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관심 모였던 그분의 장례식 오늘 있습니다. 뒷이야기 살펴봤습니다. 권정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